안녕하세요, 홍 선생입니다. 자, 오랜만에 지난 현장을 다시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넬은 지난 시간에 다 붙였고요. 이제 건물 기초에다가 우리가 석재를 붙일 거예요. 석재를 기초에다 앙카를 뚫어가지고 세트 앙카를 박아서 석재를 거기다가 붙일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구멍이 필요하니까 구멍을 뚫고 있는 거고요. 저 석재가 30T거든요. 저걸 한 장씩 뚫으면은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긴 콘크리트 비트를 사용해가지고 한 번에 뭐 5개, 6개씩 막 뚫어 제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뚫고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뚫어지고요. 그냥 뭐 힘을 줄 필요도 없이 잘 뚫으면 됩니다. 밑에 있는 석재는 현무암 재질의 검정색 30T짜리 가로 600에 세로 300짜리 석재입니다. 요거를 건물이 GL에서 한 200mm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 옆에다 붙여줄 거예요. 들고 가서 옆에 붙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창문을 시공할 때 외부에서 내부에서 똑같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창문을 딱 따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로 수평을 보고 우리가 원하는 높이에다가 창문의 위치를 마킹한 다음에 먹줄로 이제 선을 긋고 거기를 우리가 도끼날, 저희가 철판을 자를 때 쓰는 도끼날을 이용해 가지고 벽을 커팅해 줄 겁니다. 안에서도 한번 잘라줘야 되고 밖에서도 한번 잘라줘야 됩니다. 얘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하려 그러면 저 선을 하나 긋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잘라야 되는데 안쪽의 선과 바깥쪽의 선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르는 거는 뭐 글라인더나 이런 날보다는 저런 컷소도 별로 안 좋고요. 도끼날로 철판을 찢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안에서도 잘라주고 밖에서도 잘라주고 이렇게 하면은 구멍을 뚫을 수가 있어요. 이거 처음부터 판넬 시공할 때 뚫어가지고 시공하면 편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저거 한 장 뚫으려고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냥 다 붙여놓고 뚫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뚫어서 붙인다고 해도 판넬이 아껴지지 않아요. 지금 보면 저 창문도 판넬 2장을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되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붙이는 게 뭐 더 효율적이거나 더 저렴하거나 뭐 인건비가 덜 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잘못하면은 판넬만 한 장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판넬을 붙여놓고 이렇게 따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구멍을 안팎으로 내준다. 절단은 도끼날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철판을 잘라도 저 판을 이렇게 밀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간에 스티로폼이 155T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홍 선생님이 잘 치시는데. 투투 치시면 돼요. 손으로 투투 치면 돼요. 손으로 치면 돼요. 오. 컷소로 저 스티로폼을 커팅한 다음에 안쪽에서 혹은 바깥쪽에서 밀어주면 됩니다. 안에서 밖으로 자르는 게 더 편하고요. 안에가 더 낮아요, 밖에보다. 건물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방을 다 컷소로 자른 다음에 안쪽에서 발로 뻥 차면 됩니다. 이거 발로 찬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차피 버릴 겁니다. 빵. 요것도 아끼려면 1회배 정도 아낄 텐데 그거 아끼는 것보다 시간과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붙여놓고 잘라내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희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에다가 기초 밑에다가 방수를 하고 저기 지금 방수 테이프가 붙어 있죠. 지난 시간에 보셨을 거예요. 저 방수 테이프 그리고 저 안에 아이소핑크 단열재 이렇게 붙이고 나서 저 석재를 벽에다가 밑에다가 마감을 해줄 거예요. 저 기초의 기단부를 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아요. 외장재를 마당에 GL까지 내리는 것도 쉽지 않고 흙과 닿아 있으면 또 오염되고 그 오염된 게 더러워지고 흙 튀고 막 그러거든요. 물론 여기는 마당이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지금 저 앙카는 콘크리트에게 묻힙니다. 저 앙카보다 더 높이 콘크리트가 쳐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앙카를 저렇게 하나만 박아도 충분히 버티고요. 그리고 저 석재가 떨어질까봐 걱정이실 텐데 콘크리트가 저 녀석을 밑에 옆에에서 누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콘크리트 타설후에
석재를 빼내려면 콘크리트를 깨고 석재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게 박혀 있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쉽죠? 네. 이렇게 다 앙카 박아서 하나씩 고정해 주면 됩니다. 요건 그냥 예쁘라고 붙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단열이거나 이런 건 의미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붕 밑에 폼 안 쌌다고 하신 분 계셨는데 폼 다 쐈고요. 이렇게 코너는 방수 테이프, 3M 방수 테이프로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지금 하얀색 방수 테이프랑 여기 세로로 붙인 방수 테이프랑 약간 재질이 다른데 똑같은 방수를 위한 방수 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넬 피스가 박힌 와시아 자리에도 다 방수 테이프를 붙이고요. 저기 지붕과 만나는 곳에 전부 다 우레탄 폼은 도포가 됩니다. 저게 처음에 판넬 내릴 때 쏴도 되는데 뭐 상관없어요. 그때 쏴도 되고 나중에 쏴도 됩니다. 안에다가 충분히 도포만 하면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편한 방식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기 벽하고 지붕하고 맞닿는 곳에 우레탄 폼을 다 쏴줬어요. 지난 시간에 보셨으면 지붕판 밑에 저희가 철판을 커팅해 가지고 열교고가 발생하지 않게 전부 다 철판을 커팅해서 차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벽하고 지붕과 만나는 사이에 폼을 충분히 충진해서 단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뭐 미리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이쪽도 전부 다 위에 우레탄 폼 다 쐈고 이제 지붕판 끝에 보면은 지붕판 시공할 때도 우레탄 폼을 쏴가지고 바깥으로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아시겠죠? 적당히 쏜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됩니다. 넘치도록 쏴야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쏘세요, 우레탄 폼. 그리고 이제 내벽을 세울 건데 내벽은 뭐 바닥에는 U바를 설치하고요. 상단에는 L바를 설치해 가지고 시공을 합니다. 반대로 하셔도 돼요. 바닥에 L바를 설치하고 위에다 U바를 설치하셔도 돼요. 한쪽은 꼭 L바를 설치하셔야지 판넬을 시공하기 쉬워요. 둘 다 U바면은 옆에서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일이 힘듭니다. 바닥은 방통에 어차피 묻혀가지고 굉장히 튼튼해지기 때문에 뭐 저렇게 타카로 못만 박아도 방통 치고 나서는 벽이 굉장히 튼튼해지니까 저렇게 시공하셔도 되고 뭐 칼블럭 박으셔도 되고 앙카를 치셔가지고 더 튼튼하게 고정하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벽을 할 때도 이렇게 폼을 충분히 다 쏴주셔야 됩니다. 이 소음이라는 게 벽을 뚫고 가는 것도 있지만 지붕을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50T로 내부에 덴조라고 하는 이제 중천장, 방의 천장을 저렇게 50T 판넬을 붙여서 만들고 시공을 합니다. 저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우리 내부 목공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무로 상을 걸어 가지고 석고 투피 치고 도배하거든요. 그러면은 소음이 다 벽을 뚫고 옆방에 가는 게 아니라 넘어가요. 벽을 천장을 뚫고 넘어가요. 그래서 내구성도 안 좋고 방음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을 시공할 때도 전부 다 우레탄 폼 쏘고 바닥도 쏘고 벽도 쏘고 천장도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폼을 충분히 다 쏴줘야 돼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폼이 다 쏴져 있죠. 이런 것들이 집을 완성하는 아주 디테일한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끼워야 되는데 지금 저희 이제 욕심에 정말 타이트하게 딱 끼고 싶어가지고 지금 안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헤라를 이용해가지고 안으로 끼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위 아래 한쪽은 L바여야 됩니다. 지금 저 상황에서 위에다 U바면은 저 판넬을 절대 끼워 넣을 수 없어요. 한쪽은 U바가 아닌 L바여야 된다.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에 맞춰가지고 잘 넣으시면 돼요. 저 실내의 벽체 판넬의 두께는 100T고 지붕 안에 있는 거 중천장, 덴조, 방의 천장의 두께는 50T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쏙 집어 넣으면은 들어갈 거예요. 잘 안 들어가는데 저걸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작게 자르면 또 이제 내구성, 그러니까 튼튼함에 문제가 되니까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은 잘 잘라서 판넬을 잘 시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 해보면 잘 안 돼요. 어느 정도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들어갈 거예요. 저희는 딱 끼우고 싶거든요. 작업자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대충 끼워놓고 폼 쏘자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저 판넬이 이빨이 딱 맞거든요.
네, 그렇게 딱 맞추고 싶은 욕심이어서 지금 저렇게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넣을 수 있어요. 파이팅. 그렇지. 오케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딱 맞아야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살짝 흔들렸는데 저건 우레탄 폼이 다 잡아줄 거예요. 네, 물론 피스도 박을 거고요. 폼이 집에 진짜 중요해요. 외부의 벽체나 지붕의 벽체를 붙일 때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벽체를 붙일 때도 우레탄 폼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폼을 쏠 거예요. 왜 물 안 쏘냐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네, 물 쏩니다. 네, 물을 많이 안 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시공할 때가 진짜 한참 더운 8월 달이었는데 너무 공기 중에 수분이 많고 축축해가지고 폼이 너무 빨리 굳고 네, 수분이 너무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기존보다 물을 조금 덜 주면서 네, 폼을 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굳고 물이 너무 많아도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네, 지금 저 상태로 폼 쏘는 게 힘들어요. 캔이 지금 왼쪽으로 눕잖아요. 그러면은 폼이 잘 안 나옵니다. 캔이 항상 하늘을 향해 있어가지 폼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눕힐 때도 네, 저기 천장에 딱 붙여가지고 네, 저렇게 쏴주셔야 돼요. 네, 그냥 완전 기울어져 버리면 저 안에 있는 폼을 다 쏠 수가 없어요. 네, 반도 못 쓰고 가스가 다 새어가지고 버리게 되니까 여러분이 폼을 아끼시려면 충분히 흔드시고 캔은 하늘로 향하게 해가지고 네, 내리시면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저 우레탄 폼이 얼마나 튼튼하냐면 네, 뭐 방화문 이런 거는 우레탄 폼만으로도 붙들고 있을 정도고 네, 창틀 같은 것도 폼이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레탄 폼이 진짜 부풀면서 네, 완벽히 막아주기 때문에 네, 진짜 좋은 자재인 것 같아요. 뭐 오래되면은 삭아서 없어진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외부의 햇볕에 노출됐을 때 얘기고요. 네, 실내에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뭐 방수는 안 됩니다. 우레탄 폼이. 근데 네, 고정이나 튼튼함, 단열에는 거의 가히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폼이 이제 앞뒤로 쏠 거예요. 앞뒤로. 네. 네. 폼 잘 쏴야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넘치도록 쏘시면 돼요. 아주 좋습니다. 네, 뒤에 건축주께서 잘 쏘는지 네, 보러 오셨어요. 뭐 현장에 건축주가 계시든 누가 계시든 뭐 저희는 아무런 뭐 불편함이 없고요. 네, 그냥 누가 봐도 누가 안 봐도 그냥 저희 할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랑 건축하시는 분들은 네, 현장에 뭐 상주하셔도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뭐 어디 현장은 뭐 건축주가 있으면 불편하다 뭐 그렇게 하시는데 네, 뭐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게 더 좋아. 우리가 잘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고 남과 이제 다른 시공 방법을 건축주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고 그리고 못 쏜 데 있어요. 네. 우리 여기 끼워 넣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긴 우레탄 폼건이 있어요. 1m짜리인데 이런 거 넣어가지고 네, 저 안에까지 충진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긴 거 어디다 쓰는지 궁금하셨죠? 처마 밑이나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하고 좋습니다. 이걸로 쓰면은 캔이 눕지 않아도 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문을 시공할 겁니다. 저희가 창문을 시공할 때 실리콘을 좀 쓰는데 저 실리콘은 방수용 실리콘이 아니라 고정용 실리콘입니다. 고정용. 네. 저 녀석을 저렇게 쏘고 저기에다가 이제 창틀에 엘바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돌출에 그 폭을 가늠을 하는데 그 엘바가 피스만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저 실리콘이 같이 굳어가면서 창틀을 붙들고 있을 거예요. 뭐 저 실리콘이 뭐 얼마나 튼튼한데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인간의 힘으로 뜯을 수 없을 만큼의 접착력이 나와요. 네. 칼이나 연장이 없으면 아예 제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접착력이 나오니까 네, 실리콘은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 창틀을 네, 딱 넣어가지고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집의 평수가 조금 작아서 그런지 거실창이 좀 아담하죠. 네.
들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저희는 외벽이 이제 세라믹 사이딩 시공할 거라서 네, 바깥으로 20mm 돌출되게 창틀을 뽑아낼 겁니다. 네. 20mm. 네. 이미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렇게 넣고 이제 아직 바닥에 우레탄 폼을 안 쐈잖아요. 네, 바닥에 들어가서 우레탄 폼을 쏟고 내려놓을 거예요. 쏘고. 네. 유리 창문 우레탄 폼 진짜 중요합니다. 네. 바닥에 어느 정도 갭을 준 다음에 폼을 쏘고 그냥 바닥에 앉힐 거예요. 유리의 무게와 창문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바닥을 띄워놓고 뭔가를 받쳐놓은 다음에 폼을 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폼이 주저앉을 정도의 무게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힐 겁니다. 지금 사각형으로 창틀이 보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폼을 쏘고 지금 바닥에 그냥 주저앉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붙들어 매고 왜냐면 저 폼이 바닥에 쐈잖아요. 저 폼이 지금 창틀을 밀어 올릴 거거든요. 올라오지 못하게 저렇게 클램프로 딱 잡아줄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피스 박으면 저 창틀이 이렇게 볼록볼록해져요. 지금 4개나 꽂아놨죠. 바깥으로 저거 빨간색 우레탄 폼이 삐져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레이저를 통해서 창틀의 바닥에 수평을 보고 피스를 박고 창틀의 벽에 수직을 보고 피스를 박아가지고 저 창틀이 정사각형이 될 수 있도록 시공을 해줍니다. 저게 정사각형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창틀의 창이 뻑뻑해지고 기울고 열리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다 보면은 빨간색 폼이 바깥으로 삐져나왔죠. 저 빨간색 폼이 소프트 폼이에요. 소프트 폼. 물론 창틀의 소프트와 경질, 연질 폼이거든요. 경질과 연질을 동시에 쓰는 걸 전 추천을 하는데 왜냐면 연질만 쓰니까 약간 창문을 좀 못 잡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연질과 경질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네. 자, 이렇게 물을 주고 바닥에만 먼저 우레탄 폼을 쏠 거니까 바닥에만 물을 준 겁니다. 들어서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이 창틀도 바깥으로 20mm 돌출되게 저희가 세팅을 했고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냥 갖다 꽂으면 바깥으로 20mm 돌출되게 돼 있어요. 여기도 안쪽에서 우레탄 폼을 쏘고 바닥에 그러니까 저기 지금 보강을 해놨죠. 각관으로 H자로 각관으로 다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관까지 폼을 쏠 필요는 없고요. 저 안에 스티로폼 155T에만 우레탄 폼을 쏴주면 돼요. 그래서 좀 깊어요. 각관이 50이고 150이니까 한 200mm 정도의 중앙 50에서 한 100mm 들어가 가지고 폼을 잘 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결로가 생기고 춥고 창틀이 재구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폼을 바닥에 아주 잘 쏴주셔야 되는데 바닥을 들어놓고 쏘는 건 저는 좀 비추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창틀이 폼을 뭉개버릴 거예요. 굳어도 뭉개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쏘고 저 공간을 준 그 스페이서 지금 그냥 클램프를 꽂아놨는데 저 클램프를 뽑으면 돼요. 그러면 창틀이 저 각관에 딱 앉을 겁니다. 빼주세요. 그렇지. 그럼 나머지 폼 좌우 상단은 밑에부터 하고 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것도 폼이 저 창틀을 들어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 올리게 안에서 양생되게 안에서 부풀게 이렇게 클램프를 꽂아가지고 정확히 잡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들어 올려요. 이게 얼마나 힘이 좋냐면 폼이 진짜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창틀을 보강하지 않으면 창틀을 다 휘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창문이 안 꽂힐 정도로 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폼을 쏘실 때는 항상 사방을 잡아 매가지고 안으로 휘지 못하게 하거나 안쪽에 강목이나 다루기를 대가지고 잡아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각관이 수평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수평을 보고 피스를 박아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기 지금 아이언 엘바 녹나지 않는 아이언 엘바를 붙여놨어요. 저기다가 피스를 박아주시면 창틀이 정확히 벽에 붙어서 고정이 됩니다. 물론 안에서 우레탄도 창틀을 꽉 잡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도 문제되지 않는, 처지지 않는 그런 시공을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레탄 폼이고요. 폼을 반드시 쏘셔야 되고, 폼 없이 창문을 시공하는 건 진짜 잘못된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창틀을 외부로 얼마나 돌출을 시킬 건지, 안으로 얼마나 넣을 건지 미리 생각하셔가지고 외장재의 두께에 따라서, 프레싱의 두께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거를 생각하신 다음에 현장에서 적용하시고 그렇게 시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수평계로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레이저가 편해가지고 레이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낮에 보이냐? 저 정도는 보여요. 아니면 수광기라는 또 빛을 보는 도구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닥을 시공하면 돼요. 그리고 안쪽에서도 이렇게 쏘면 됩니다. 자, 얘는 왜 보강이 없냐? 얘는 왜 보강이 없냐? 얘 너무 작아요. 이렇게 작은 창문,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 판넬 155T에 한 800에 800 정도까지는 보강이 필요가 없어요. 저 판넬이 충분히 버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강이 없습니다. 이 창문은 600에 800이었나? 600에 1000인가 그렇습니다. 보강하지 않아도 충분히 버틴다. 안에다가 폼을 아주 잘 쏴준다. 그럼 제가 부풀어 가지고 바깥으로 다 튀어나올 거예요. 이렇게 내벽에도 폼을 잘 쏘세요. 폼을 왕창 쏘고 있네요. 더 쏴. 그렇죠. 이렇게 쏘고 판넬을 갖다가 꽂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벽 할 때도 우레탄 폼을 많이 쏴주세요. 이렇게 딱 꽂으면 됩니다. 아마 내벽 할 때 폼 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내부에도 폼이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넘치도록 쏘면 쓰레기가 많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넘치도록 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쏘고 안 쏘고가 집안의 벽을 두드리면은 진짜 통통통 소리가 나고, 우레탄 폼을 쏘면은 그냥 다 한 몸처럼 울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지붕 벽 할 것 없이 판넬 시공에는 무조건 우레탄 폼을 쏘셨으면 좋겠고, 이런 방화문도 폼으로 다 버틸 수 있어요. 폼이 진짜 좋은 자재입니다. 단 햇볕에 노출되면은 사가버리니까 햇볕에 노출되지 않게만 해주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우레탄 폼 없으면 판넬로 집을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인류가 만든 좋은 자재인 것 같습니다. 실리콘 우레탄 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방수 시트, 지붕에 붙이는 방수 시트로 벽의 하단부를 이제 방수를 해줬는데, 물론 토치로 다 붙여가지고 벽에다가 딱 붙였지만 일단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조금. 그래서 이렇게 방수 테이프 상단에 3M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물이 저 방수 시트의 안쪽으로 벽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번 더 3M 테이프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계속 꽁꽁 싸매는 느낌인데 방수는 그냥 좀 해도 모자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과하게 해도 돼요. 다른 거는 좀 과하게 하면은 낭비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방수만큼은 좀 과하게 하셔도 낭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완벽하게 방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한 방울의 비도 들어가면 안 돼요. 폼이 양생이 다 되면은 저렇게 안으로 다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를 칼로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거나 다른 내장할 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 각관의 깊이만큼은 우레탄 폼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좀 모자란 감이 있어요. 영상을 보면은 더 많이 안쪽에 빽빽하게 충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 50mm 안쪽에 판넬하고 창문하고 만나는 사이에만 꽉 차면 되기 때문에 요 정도만 쏴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면 충분히 차고 넘치고 단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 쏴주셔야지 아주 좋은 그런 시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붕에 징크를 그리고 마당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선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끝! 예.